하나 둘 셋 하면 입수해. 방금부터 우리는 시작했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 수영장, 그게 바로 이 방송이 다루는 얘기야. 다들 모이기만 해봐. 진짜 기가 막힌 얘기들 줄줄이. 음악 소리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입수. 팟캐스트 이름은 Breakout Swim. Breakout Swim. Breakout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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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브레이크아웃 스윙의 진행자 남기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같이 나눌 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훈 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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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새 아침이 밝았네요.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고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훈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왜 방금 더듬으셨나요? 장훈 씨가 받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고민? 네, 그 잠깐 사이에 네. 그런 게 있지. 네.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이번 주? 이번 주에요? 네, 또 뭐 별거 없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무난한 게 최고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2026년이 밝았는데 뭐 어제 쉬셨죠? 그럼요. 네, 어제 쉬셨고 오늘은 나가시고 오늘은 훈련이 네, 있고 오늘부터 훈련 있습니다. 내일도 메달뱅크 있고 그렇죠. 평영. 지금 카페에 이제 조금씩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장훈 씨가 안 쓰더라고요. 네, 장훈 씨가 분명히 글을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빌드 오브 레전드.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시죠. 제가 글을 네. 제가 쓴다고는 안 했는데요. 아, 써달라고 한 거였나요? 저거 그때 그랬죠. 쓰라고. 하지만 제가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도요새야 안녕. 목도리도요. 네. 도요새야 어디 있니? 도요새야 안녕. 이거 아세요? 아니요, 그건 뭔가요? 이걸 모른다고요? 네. 이거 그 애니메이션 업이라는 곳에 나오는 건데. 업 애니메이션 봤는데 모르겠네요. 업을 본 지가 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하고 있는 유튜브가 이제 92명, 1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순조롭게 지금 순항 중이고 참 많은 관심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 일단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1000명 다음엔 당연히 10,000명이고 계속 이제 늘려가는 게 꿈이 목표입니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현실적인 목표는 일단 100명이고 네. 100명 다음에는 뭐 늘겠죠. 복리로. 보통은 이제 한번 그 팔로우가 일정 숫자가 넘으면 그다음 또 그러니까 구독이 늘면 일정 숫자가 넘으면 또 복리로 빨리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1명부터 100명이 어렵고 100명부터 뭐 몇 명까지가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그 NSD 게임의 감독이죠. 브렛 호크. 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어요.
책도 있나요?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살려고 했는데 아마존에서 국가의 문제인지 못 사게 돼서 음. 다른 곳에서 사서 봤는데 기본적인 내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오브 스위밍이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뭐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 생리학적인 거랑 다 이렇게 엮어서 책 한 권에 냈더라고요. 과학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건가요? 그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생리학적인 지식을 꽤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저는 전공자잖아요. 네. 근데도 뭐 산소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지식을 대신 넣어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요. 수영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코치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참고서 정도? 뭐 그 사람의 그 철학이라든지 노하우가 들어있지는 않고 그냥 완전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생리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보면 뭐 코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많으니까 나쁘지 않겠다. 대신 뭐 이제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귀찮아서 그렇지. 전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다.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저는 이제 마음의 소리가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제 안에 작은 아이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공부 좀 하십시오. 무슨 공부하실 겁니까? 우리도 유체역학 이런 걸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유체역학은 역학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좋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리학도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학 쪽이? 어차피 물리학 중에 하나가 이게 유체역학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것만 일단 좀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유체역학을 해도 전문적인 기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기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또 창업을 하셔야겠네요. 알아보는데 그 이제 우리 인스타에 보면 그 상위급 선수들 이제 수조 탱크에서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니까요. 네. 엔들리스 풀보다 출력이 한 몇 배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막 찾아보니까 스페인에 있더라고요. 일단은 네. 뭐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름이 유체역학 수조라고 하더라고요. 유체역학 수조.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분석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사서 하려면 몇 억 줘야겠네요. 들여와서 설치까지 하면. 아예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엔드리스 풀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 엔드리스 풀 중에서도 엔들리스풀에서는 가볍게는 이제 분석은 할 수 있겠죠. 뭐 조명 같은 거를 좀 설치해서 유체 움직임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 돈이 있으면 아예 그냥 괜찮게 만들어 놓고 뭐 다른 데랑 MOU 맺어서 가끔씩 빌려주고 큰 돈은 아니더라도 계약을 따내면 좋죠. 근데 이제 회전율이 별로 안 나올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아직. 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마찰 저항이 있고 이제 형상 저항이 있는데 네. 형상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에 만약에 그냥 저항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쳤을 때 손에서 이제 상체 네. 그다음에 이제 하체에 이제 모아주는 거를 안 하고 뭐 그냥 벌리고 팔 벌리고 다리 벌리고 했을 때 뭐 저항이 1이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손만 모아줬을 때 저항이 0.5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까지 유선형을 이제 저항 없이 만들어 준다면 이 저항이 0.08로 내려간대요. 음. 그러면 이제 거의 13배 차이거든요. 음. 음. 근데 이해하시죠? 그런 내용이 그 제가 말한 브래도크 책에도 있어요. 이 기본적인 예. 이야기니까 이건. 예.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마찰 저항은 이제 표면 마찰 저항은 이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지. 이제 음. 자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든 털이나 뭐 피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자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뭐 마찰 저항은 이게 예를 들면 동양인의 털로서는 사실은 저항을 받기는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음. 서양인의 털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일단은 인간의 털로는 마찰 저항이 그 유의미적인 뭔가 저항을 일으키진 않는다. 수영 레이스를 할 때 음. 그런 게 있었고,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전 좀 부정적인 게 뭐냐면 그 물리학 전공자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인스타를 통해서 봤어요. 무슨 저항이 생긴대요. 물리학 용어를 쓰시면서 그분도 뭐 강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 일반 물리학에서 생기는 그 저항의 요건을 가지고 오려면 올림픽 선수의 속도를 넘어서 거의 요트 속도가 나야 저항이거든요. 아. 근데 막 그런 예시를 들기면서 막 수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꽤 부정적이었어요. 아,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속도를 저렇게 올리려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음. 근데 좀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믿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저항이 생긴대라고 하실 텐데, 음. 인간이 낼 수 있는 수영장에서의 속도는 한계가 있고 음. 그에 맞춰서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그 너무 있어빌리티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없는 이론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그랬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런 걸 이제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랑 네. 뭐 엄청난 고속이지만 뭐 저속일 때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갔을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건 좀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쵸.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있을 때 체육과학연구원 역학실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 프로젝트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했었는데, 일단은 역학 쪽에 수영이 어려운 게 이게 비세 굴절이 생기기 때문에 빛의 굴절. 정확한, 예, 왜냐하면 수중에는 굴절이 생기잖아요. 정확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확한 이제 마커도 붙이는 것도 그렇고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의 한계성이 거기서 보인다. 수영은 그래서 역학을 전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던데, 저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뭐 엘리트 수영이야 역학이 중요하지만 오늘 생각했어요. 그 카메론 맥어보이 갑자기 훈련이 생각이 나면서, 아니, 수영을 마스터즈 씬에서는 정말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훈련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목표를 맞추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뛰는 시간을 되게 즐기는데, 야, 10분만 뛰어도 줄일 수 있대, 베스트 PB 세울 수 있대 하더라도 저는 먼 거리를 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스피드와 뭔가 즐기는 수영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경쟁과 즐기는 스포츠 수영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쵸. 틀을 생각했습니다. 예. 뭐 개인의 차이니까. 얘네 차이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을 알고 모르고에는 완전 다르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강조하는 게 좀 신기한 게, 지금 장훈 씨가 그걸 말씀하셨지만 저는 요즘에 강조하는 게, 아니 어떤 코치들한테 가도 정말로 그
수영 자세는 다를 수 있지만 스트림라인 잡고 기본적인 건 진짜 그중에 스트림라인 잡는 거는 어떤 코치한테 가도 똑같이 말을 한다. 스트림라인은 무조건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 생각에나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닌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네. 정도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다? 있다. 가르치는 사람 중에? 네네네. 와, 그건 좀 심한데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격 미달이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아무튼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카페에. 그거 장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잠시만요. 익명으로 말해주시길 원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장훈 씨만 네네. 아시겠죠. 1화부터 28화까지 팟캐스트 애청자로서 브레이크하우스임의 발전 가도에 함께 감개무량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아니요,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쭉 그냥 읽어볼게요. 네. 천천히 들어보세요. 원래 보여주시려던 내용이었거나 아니면 가끔은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소소한 대화였지만 모두 훌륭한 수영 에너지이고 듣다 보면 큰 힘이 됩니다. 두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두 선수의 같은 훌륭한 수영 선수 분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두 코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 속 이야기들이지만 애청자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삶이라서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꼭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재밌게 듣고 있지만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더 아낌없이 솔직하게 계속 잘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딱히 더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사용할 만한 내용 한두 마디는 남겨야지 싶어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적어본 내용 중에서 좋은 음식 추천 말고 나쁜 음식을 절제했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수영을 잘하기 위해 나트륨 절제를 하기 위해 김치와 소금을 끊어보았고 이러이러했다. 나는 탄산음료를 3년간 절제하였고 그전과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짬뽕이나 육개장 등 매운 국물을 일절 마시지 않았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했다. 나는 튀김을 몇 달 동안 끊었는데 평소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운동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 등등 이러한 식의 경험이 있다면 궁금합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일단은 음식 경험에 대해서 음식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스포츠를 위해서 수영을 위해서 나쁜 음식을 절제했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장훈 씨는 정말 많잖아요. 저는 콜라도 끊으시고 약간 실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기웅 씨 어떤 실험? 말씀해 보실래요? 저요? 저는 나쁜 네. 음식을 절제했던 적은 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골고루 먹은 편이었고 네. 그냥 술을 안 마신 편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는. 고등학교 때는 나쁜 음식을 절제하기보다는 마라톤 선수들이 했던 테이퍼,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는 걸 한번 해봤었고 좋은 결과로 가져갔었죠. 네. 근데 사실은 평상시에 장훈 씨가 이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계속 우리가 연습 때도 훈련처럼 훈련도 연습처럼 해야 된다고 대회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습도 대회처럼 대회도 연습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몸에 안 맞는 건 잘 안 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거를 먹으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트러블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그냥 평소에도 잘 안 먹었고 훈련을 위해서 음. 대회 때는 똑같이 그냥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회 전에 안 먹었던 거를 굳이 꼽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알코올은 진짜 안 먹었고 너무 단 거나 이런 건 좀 절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너무 달고 너무 맵고 이 정도만 조심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훈 씨가 예전에 콜라를 끊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탄산을 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콜라를 끊었다. 예, 제가 예, 그랬나요? 예. 그래서 저 자식 좀 대단한데?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지. 탄산이 나의 에너지 원인데? 약간 이렇게. 뭐 이 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뭐 네, 그때 제가 했을 때 당시에 이야기를 언제냐면 뭐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하고 유지하고 지켰을 때 어떤 느낌이라는 게 뭐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좀 뭐랄까 도움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음. 뭐 만약에 탄산을 끊었으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약간 했으면 뭐 짜게 안 먹으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퍼포먼스에 음, 나트륨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몸에서. 음, 그게 확실히 느꼈던 적이 있었고 뭐 그래서 요즘 많이 드시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저것. 어차피 몸에서 다 못 받으면은 어차피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음, 너무 클린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 뭘 먹든 상관은 없고 뭐 탄산도 먹어도 상관없고 뭐 사실 술만 이렇게 많이 안 마시면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저는 최근에 저는 이제 수영을 그만두면서 수영할 때는 뭐 알아서 좀 내가 잘 맞다는 것만 챙겨 먹은 편이었고 이제 더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몸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저는 그냥 오타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타니가 자기 그 몸에 맞고 안 맞고를 비싼 돈을 들여서 다 검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염증 반응 일으키는 걸 다 제거를 한 후에 식단을 먹는다고 하는데 오타니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컨디션을 자꾸 좋게 유지하고 뭐 수영에서든 저가 하는 일에서든 퍼포먼스를 최대로 내기 위해서 나쁜 음식을 최대한 안 먹어요. 저는 지금도 술을 안 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맥주를 마시고 나면 저는 이상하게 이게 뭐 술에 취하는 건 아닌데 그다음 날 정오 정도까지는 계속 피곤함이 진짜 맥스로 가더라고요.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그래서 일단은 거의 원래 맥주도 좀 좋아했지만 맥주도 거의 안 먹는 편이고 탄산도 원래는 제로까지 마셨지만 뭐 사실 제로도 많이 마시면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탄산수로 바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운 것도 거의 잘 먹지 않고 어느 순간 새우도 약간 저한테 트러블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새우 들어간 거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스스로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편이라서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쁜 음식을 절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운동을 떠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럽네요. 왜 부러우시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직장 생활도 했지만 아예 저는 그 앞에서도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많거든요. 음. 굳이 저는 요즘에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술 자체를 별로 즐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 맨정신이 더 좋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 다음날 숙취가 있어도 자기는 조금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반대인 게 그날 즐거워서
그 다음 날까지 희생하는 걸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즐거웠으면 그 다음 날도 전 루틴하게 돌아가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뛰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 못해도 운동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피곤하진 않아야 되는데 저는 알코올을 마시는 순간 이틀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몸에 잘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마시는 편이죠. 웬만해서는. 그게 좋아요? 좋다는 부럽네요. 얘기인가요? 좋다고. 네. 장훈 씨는 술을 좀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드시지 않으세요? 미치겠어요 지금. 지금 뭔 얘기죠? 지금 안 좋아하는데 자주 먹는 거는 이유가 뭐죠?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뭐 약간 다 내가 네. 뭐 거절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네. 먹어야 되니까. 그건 약간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나쁜 음식이든 전체적인 얘기로 통하는 것 같아. 관통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나 말고 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일단 매운 거를 먹으면 트러블이 일어나.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사회성이 없는 건지 저는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자리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도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아예 말해요. 저는 술을 못 마셔서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대체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기분보다는 일단 저는 저의 컨디션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술자리에서 못 맞춰주는 것 때문에 안 부르는 경우도 많겠죠. 저를. 근데 저는 그 이상 저를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모임에 나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이라서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입지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그냥 다들 그냥 그 상태에서 냅두더라고요. 부럽네요. 근데 이제 장훈 씨는 더 저보다 사회적이니까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이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를 느낀다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거 얘기해 볼까요? 네, 다음 거는 두 번째 제가 읽을까요? 수영 선수로서 정기적으로 오래도록 실천해 보았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그랬더니 이랬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랬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랬다. 라는 이제 얘기죠.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기용. 제가 먼저요? 너랑은 달리.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네. 중학교 때 이제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네. 학교 등교할 때 모래주머니를 교복 안에 차고 갔어요. 그렇게 했고 네. 그때 당시에는 팔꿈치가 이제 스트로크하고 이제 뻗을 때 안 모여서 수업 시간 내내 팔꿈치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 뭐하죠 팔꿈치 모으고.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좀 왜 한 2달 3달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중3 소체가 되게 좀 중요한 대회였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컴퓨터를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앞에 앉지도 않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밥 먹을 때 평형다리로 앉아서 먹었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네. 그런 거나 스트레칭 계속하고 난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했다. 누가 뭐라 해도 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이야기했었는데
싸가지 없네요. 예. 그랬었고 예. 뭐 그 정도네요. 네. 그 정도. 뭐 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저도 뭐 장훈 씨랑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악력이 뭐 중요하다는 거 어디서 봐서 그냥 학교 가면서 계속 악력 그거를 했었어요. 악력기라고 하나요? 예, 그 전완근의 근력을 키우는 걸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고에 입학할 때 악력이 거의 70이 나왔었어요. 70kg. 와우. 예. 근데 지금 지금 45, 48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강력하다. 중학생이 70이 가까이 나왔었어요. 그걸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물 잡는데 그 악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었고, 그리고 저는 발목 유연성이 킥 찰 때 중요하다고 해서 그 무릎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의자를 앞에 대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그냥 킥 차듯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해봤었고, 남들 쉴 때 더한 거, 네, 남들 쉴 때 뭐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훈련 더한 것도 있고, 뭐 사실 운동 선수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난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운동 많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고3 때 50짜리 4개 4세트, 저희 부산 최고의 그 약간 명물적인 운동이었었는데 50짜리 4개 4세트로 200m 페이스를 맞추는 걸 했었는데, 저는 제 그 문제가 항상 고1, 고2 때 기록은 주는데 항상 라이벌한테 마지막 25에 잡히는 거, 자영 100도 그렇고 200도 그렇고, 그게 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50짜리 4세트를 하는 게 아니라 5개 4세트를 했었어요. 한 개 더 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좀 해봤었고, 근데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코치님들은. 장훈 씨는 그때 대표팀에 가 있어서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했었고, 그리고 남들보다 훈련 시간에 저는 항상 빨리 갔어요. 한 1시간이든 30분이든 먼저 가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코어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표팀 때는 몰래 숙소에 남아 있다가 추석이나 설날 때 장훈 씨도 한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예, 수영장 몰래 그때는 당당하게 갔죠. 숙소에 남아 있는 걸 몰래 있고 수영장은 당당하게 가서 수영하고, 예, 뭐 그런 것까지. 근데 사실은 장훈 씨도 겪어 보셨겠지만 이게 오히려 같은 선배들이 적이에요. 선배들이. 나는 맞-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하면, 야, 세계적으로 뭐 그게 몇 초가 몇 명이 있을 것 같아라든지, 동양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라든지, 일단 그런 말들을 너무 부침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성기를 고3 때 누리고 저는 조금씩 하락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근데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지 않을까? 네. 선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스터즈에서는 그런 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야, 그거 한다고 돈이 나와? 야, 그거 한다고 뭐 너가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이겨내는 게 마스터즈 씬에서는 목표가 아닐까요? 야, 너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몸 상황에 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 본인이 목표가 있으시면 근데 뭐 그게 저는 네, 깨는 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본인 만족과 이제 그런 어떤 본인 목표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거기에 그쵸.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으실 것 같은데 다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힘들고 뭔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한 번씩은 겪으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코치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마이웨이로 간다든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나쁜 거죠, 사실. 근데 걱정되는 의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가족 그 중에 한 정도는 명이라든지.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팀원이
다른 팀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음. 뭐 뭐 사실 먹이는 거죠. 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같은 팀원끼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좀 저 사람 열정 그거는 속에 담아 둬야죠.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한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 오늘따라 좀 생각은 시니컬하신데 오늘 좀 지 생각은 반드시 시니컬하신데? 이야기해야 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예. 예. 참을 수가 뭐 그 없나 봐요. 음 걱정되는 의미에서 했다고 좋게 생각하도록 하죠. 저 약간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김욱 씨 네. 걱정된다고. 저는 아니다. 뭐 아니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정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장훈 씨가 "한번 해 볼까요?" 이거는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음.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면 무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인 거죠. 맞아. 그 사람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싸우면 뭐 본인이 싸워서 어색한 사이가 괜찮다고 하면 그런 입을 태도를 막아버려.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중재할 수 없는 성인 대 성인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시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무시를 하는데 가끔씩 건들면 이제 그건 좀 하고 그냥 아예 자리를 피한다든지 저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고 피하는 편이라서 예. 잘하시네요. 뭐 흘리는 거죠. 뭐 네. 그쪽 의견이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거를 음. 다 반박하려고 하면 끝도 음. 없어요. 어차피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도 옳다고 생각할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심해 보일 수 있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봤을 때는 정말 왜 몸이 상해가면서 하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용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뭐 듣기 싫으면 피하는 게 맞죠. 음. 뭐 물론 뱉은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뱉으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불쾌하거나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본인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신 걸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9초와 28초와 27초와 26초 사이 차이에 대해 평형을 잘 아시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체 조건도 다르거니와 정말 많은 변수들로 인해 모든 경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자유롭게 상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래도록 수련해온 전문 체육 선수들이 들으시기에는 다소 거북할 수도 있는 발언일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나라 마스터즈 평영도 전문 체육과 겹치는 수준의 기록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상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업이 아니니 운동량과 연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27초는 아니더라도 28초까지는 충분히 넘볼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29초에서 막혀 있을까요? 현역 선수 중 타 종목 선수도 평영 28초, 29초를 힘겨워하거나 다 오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선수들과 26초, 27초, 28초 평영 선수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음.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이식 상훈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영 네네. 선수시니까. 네. 그쵸. 음. 이게 일단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하나 있는 게 네. 언젠가는 우리나라 마스터즈 평영도 전문 체육 그러니까 마스터즈 수영 자체가 음. 마스터즈 모든 스포츠 자체가 전문 음. 체육과 겹치는 수준의 기록이 나오는 게 생기겠죠. 음.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근데 뭐 전문 체육 선수들이 오랫동안 수련을 해 왔다고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음. 이건 왜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생활체육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생각 안 해 보고 하는 그런 생각들일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업이 아니니까 마스터즈는 지금 운동량과 연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27초는 아니더라도 평영에서 28초까지는 충분히 넘볼 수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29초에서 막혀 있을까요? 남자 기준 28초, 29초를 신경을 다 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29초에서 막혀 있는 이유는 이제 벽을 허문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그 공감. 예. 그게 그것도 하나 막혀 있을 거고 29초 되게 많거든요. 음. 뭐 수영을 했었던 선수든 뭐 아니든. 근데 28초가 거의 없는 게 약간 기록의 벽 같은 게 막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도. 음. 근데 그리고 28초가 상영이 나오려면 사실 엄청난 많은 운동과 엄청난 뭐랄까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50m 기록이라서 어 차이라고 할 게 없어요. 차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운동량인 것 같아요. 훈련량. 음. 저는 단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음.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운동량이 이제 만약에 지금 운동을 다들 많이 하고 계신 마스터즈 분들도 운동량이 이제 많아지고 그 투자하는 시간이 지금 대비 많아지면 음. 누군가는 벽을 먼저 허무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죠? 이제 아예 그 올림픽 그 뭐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이 평영 50이 이제 200 할 때 평영 50 선 기록이 28초 이러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어느 4분의 1 정도의 연습만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음. 저는 28초 나오는 거 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냥 그거 같아요. 운동량의 운동 부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훈련량의 약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훈련량의 그냥 투여하는 시간의 차이겠죠. 시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좀 깎아 가지고 좀 많이 이것저것 더 깎고 만들어낸 시간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음. 결국에는 이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음. 나오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훈련 시간의 부족이 네. 맞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프로와 아마추어 중에서 프로는 모르겠어요. 축구, 뭐 배구, 농구 이런 거는 종목은 모르겠고 아마추어는 마스터즈와 엘리트 체육의 경계가 흐릿해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인구수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 치면 저는 아직도 진짜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인구수가 절벽인데 엘리트 체육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지 뭔가 정책을 바꾸거나 마스터즈를 정말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마스터즈도 엘리트 체육 대회를 뛸 수 있는 성과가 좋으면 그런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반대로 가버리면 엘리트에서 마스터즈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장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흐릿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럼 당연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유지가 되는데 엘리트 체육이 인기가 별로 없으면 당연히 흐릿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산이 어디로 가냐고 딱 따져보면 뭐 보이는 거는 명확한 거고 근데 뭐 당연히 엘리트 체육만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훈련량이 많다 보니까 기록대가 많이 높죠. 많이 높기도 하고 근데 연습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을 정말로 완전히 생리학적이든 역학적이든 본인을 완전히 분석을 해서 최대의 효율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현생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운동선수들은 밥 먹고 운동만 해도 돈이 나오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 29초의 벽을 깨고 싶다고 하면 근데 훈련 시간을 더 이상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면 나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장훈 씨가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나는 저 뭐 아담 PT가 저렇게 평형을 하는데 나랑은 좀 안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더버그 선수처럼 평형을 했더만 뭔가 랩 타임이 괜찮아졌다고 하면 그렇게 가본다든지 아까 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카메론 맥어보이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훈련 그렇죠. 시간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뭔가 이제 훈련량을 올릴 수 없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 그리고 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벽을 깬 선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음. 박태환 선수는 몰등했고 제가 49초가 나오면서 그 다음 선수들이 사실 49초가 많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제가 깨는 모습을 보고 저 남기웅처럼 평범한 놈도 깨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훈련하는 놈도 깨네 하니까 사실은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이후로 뭐 제 선배들도 50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49초가 나오고 저는 뭐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지만 벽을 다 많이 깼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한번 벽을 넘고 나면 그게 되게 별게 아닌 기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노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벽에 대해서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네. 기준 자체가 네.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훈련할 때랑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제 다가오지 않나라는 아, 생각. 맞네요, 맞네요.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들이 김우민 선수도 그렇고 황선우 선수도 그렇고 너무 기록대가 높지만 제가 할 때는 1분 50초 그다음에 자영 100이 50초면 5050 클럽이라고 막 그냥 이제 막 골프에서 따온 얘기처럼 선생님들 코치들이 하곤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5050이면 메달도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안 벽에 보이는- 대해서 네. 50초도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막 오 이렇게 아까 터치하면 그렇게 나올 정도였거든요. 관중석에서. 맞아요. 예. 제가 49초 나왔을 땐 진짜 더 난리 났었고. 음. 근데 지금 49초는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1위부터 거의 8위까지가 거의 다 49초 선수던데. 뭐 당연히 1위부터 3위는 뭐 48초, 47초인데 저는 그 벽을 깨면 장훈 씨 말씀처럼 훈련할 때도 50초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49초로 훈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죠. 확실히 달라질 거다. 다니는 기록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냥 28초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그게 깰 수 너무 있지 않을까. 막연하니까 그쵸. 근데 최초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어떤 정확한 본인의 의지와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저는 너무 그 장훈 씨한테 그러면 배우면 너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번 걸어봤잖아요, 사실은. 그 뭐라. 벽을 깨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27초까지 나오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장훈 씨한테 일단은 장훈 씨한테 배우시는 분일 테니까 장훈 씨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는 그 벽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면 25초를 나오자고 하면 장훈 씨와 연구를 같이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경험을 많이 해본 장훈 씨와 같이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28초의 벽을 간다고 하면 저는 장훈 씨한테 뭐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조금 더 그 에비던스가 있는 상태로 가지 않나. 막연하진 않죠. 왜냐면 장훈 씨가 한번 깨봤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몸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 정도 약간 DPS가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쉬울 수는 있겠죠. 이게 도움을 드리는 데는. 네. 왜냐하면 저는 자영 100m 49초 나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세밀하게 100m를 따지면 랩타임 25씩 나누면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걸 쫓아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걸 노하우를 줄 수 있거든요. 본인이 깬 사람이면. 근데 아니면 50m 랩타임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50m에 몇 초 들어가고 마지막은 몇 초에 와야
최소한 이 정도의 느낌인 거고 네 페이스는 초반에 빠른 사람이거나 뭐 후반에 빠른 사람이거나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엄청 세세하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거는 기록을 깨본 사람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이런 게 목표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다. 느낌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영에서는. 그럼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깨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장훈 씨의 그 노하우, 자기는 이런 훈련을 좀 더 했었고 이런 느낌으로 했더니 이런 게 좀 줄었다.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벽에 아직 막혀 있는 거지. 벽은 허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 했던 것들도 현실로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장훈 씨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얘기가 카메론 맥오보이의 훈련법을 따라할 수 없는 게 걔는 진짜 차고 넘치게 훈련을 해봤다. 이미 그러니까 근데 본인에 연습이 안 대해서 돼서, 네, 파악을 완전 할 정도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뭐 이미 수영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고 많이 해봤다고 하면 이제 연구의 시기로 가는 거죠. 약간 대학원 들어가듯이. 네, 그렇고 네, 이제 다음으로 바로 하나 더 있어요. 넘어갈게요. 25m 25m 벽 차고. 장훈 네.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원스트로크 초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더 정지해서 완벽에 가까워졌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더 빠를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근데 원스트로크를 얼마나 더 빠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는 네 번째 질문을 내가 답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읽어보고 장훈 씨 같은 경우는 제로 스트로크를 해보셨지만 저는 일단 제로 스트로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적인 것도 저는 사실 평영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스트로크에 의미를 두는 거지. 네. 만약에 몇 초까지 나올 수 있어 하면 제가 원스트로크를 할 수 있을까? 좀 급해지면? 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봤어요.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장훈 씨의 성장 과정도 보고 잘하는 수영 선수들 선배님도 보고 평영 선수들을 봤을 때 저도 뭐 돌핀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을 때 이 아까 장훈 씨가 말한 그 물리학적인 역학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네. 그런 걸 보면 그렇고 근데 그렇죠.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다 보면 줄어진 거거든요. 근력 운동하고 스피드 운동 하려고 그리고 스타트에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스트로크랑 장훈 씨처럼 제로 스트로크까지 간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몇 초까지 줄여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록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따졌을 때 딱 나오는 기록이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있긴 할 것 같은데 지금 22초신데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20초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네. 제가 봤을 때 고칠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벽을 잘 차고. 근데 체중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체중. 뭐 조성재 선수가 뭐 체중이 많이 나가 보이진 않던데. 그 친구는 말랐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근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력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로. 음. 테크닉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나가고 있는 도중에 언제 내가 속도가 줄었을 때 이걸 다음 동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속도가 있을 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형상 이제 스트림라인에서 저항해서
빼고 마찰 저항도 논할 수가 있는 단계 같은데 이런 뭐 특정일 때마다 최대한 식사 시간, 식사량, 루틴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 경기복 착용, 경기용 수모 착용, 전신 제모. 근데 이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시합복을 입고 안 입고 차이가 상당히 큰 게 그죠. 이게 피부에서 이렇게 뭐랄까 주름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보면. 이 표면 이 저항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밀어서 올리면 밀대처럼 반죽을 밀대처럼 올리는 듯한 이런 주름이 생기면서 그런 저항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거 착용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경기복의 어떤 성능적인 어떤 지금 많이 썼는지, 좀 뭐 해지진 않았는지, 뭐 나일론, 폴리, 우레탄, 뭐 폴리 그런 그 재질에 대한 것들도 좀 약간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경, 뭐 포지션, 그러니까 웜업이 좀 된 상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중요할 것 같고, 이것도 컨디션을 타더라고요. 저는 이제 뭘 연습을 좀 많이 했었냐면 턴을 해서 물속에서 턴해가지고 브레이크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풀아웃 동작을 이제 스트림라인 하고 돌핀 차고 풀아웃 하고 킥 차고 25까지 가는 걸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 밑에서. 근데 이것도 다 중요한, 이게 좀 약간 무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영 씨 말대로 몸 무게. 너무 가벼우면 빨리 뜨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이렇게 쭉 밀도 정도의 차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22초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데 20초 안쪽에 들어가면 좀 더 이제 다른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원스트로크죠. 원스트로크. 벽 차고 원스트로크. 기웅 씨 한번 짬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원스트로크는. 원스트로크. 네. 저는 몇 초가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스트로크를 하면 저도 한 22초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코치의 입장에서 그냥 제 전공에 반해서 부족한 답변을 드리면, 장훈 씨가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고, 근데 만약에 22초인데 내가 20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사실 21초까지는 장훈 씨가 말씀하신 뭐 수영복, 뭐 다른 테크닉적인 부분은 0. 몇 초는 줄일 수 있다고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큰 단위의, 그러니까 1, 2초를 넘어서 3초 단위까지 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근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피지컬적인 문제예요, 확실히. 피지컬적인 문제를 일단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테크닉적인 거가 수영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되게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명예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글을 어쩌다 보니까 봤는데, 그 중에서 무슨 특정 유명한 사람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코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학파의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학파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정 수영을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테크닉이다, 기술이 먼저고 체력은 그 다음이다라는 철학을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름이 에너스트 맥글리쇼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대 수영 코칭의 이론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라고 일단 설명은 하는데, 어쨌든 테크닉 우선일 정도로 장훈 씨의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22초 초반으로 원스트로크를, 일반인들은 원스트로크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록까지 이제 신경을 쓰실 정도의 실력이면 이제는 피지컬적인 문제가 조금 붙어야 된다. 테크닉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갈고 닦고 더 막 스트림라인을 더 잡아간다든지 타이밍을 잡아간다든지, 근데 그건 저는 0. 몇 초일 거다. 근데 조성재
박재 선수처럼 가려고 하면 전문적인 아예 광배근이나 삼두 이두에 대한 그리고 킥이요, 킥. 네, 킥 그리고 허벅지, 음. 대퇴랑 햄스트링, 종아리 그리고 대흉근, 가슴 근육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밀어내는 물을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근력적인 부분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장훈 씨가 힘이 진짜 세거든요. 이게 장훈 씨가 체중이 나가서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장훈 씨가 50m로 전향을 하면서 장훈 씨의 고등학교 때 모습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훈 씨가 좀 슬림한 편이었어요. 근데 단거리로 전향을 하면서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단거리를 줄이고 싶으면 피지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력에 대한 문제. 예. 아닌 그쵸. 선수들은 좀 타고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슬림한 맨 처음에 상태로 이게 왜 피지컬적인 문제가 들어가냐면 그 맨 처음에 벽을 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스타트도 똑같고. 네, 그렇죠. 벽 차는 그 점프력이 이제 되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런 피지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프력. 그러니까 제일 기록 줄이기 쉬운 건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그 근력 늘리는 거. 당장 쉬운 점프력. 거는 일단 테크닉적인 면은 사실은 감각에 대한 거니까 어렵다고 하면 사실 어려운 거고 쉽다고 하면 쉬운 건데 저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느낌에 네. 대한 부분은 그렇죠. 개선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이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짜 쉬운 건 근력. 아까 장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허벅지 근력을 엄청 키워도 제가 봤을 때 20초 초반까지는 바로 나오시지 않을까?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쉽지만 어려운 문제라. 네. 뭐 저희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네. 그거 해명해 주시죠. 제로 스트로크의 영상에 방구빨이라는 말이 방구를 껴서 그렇다. 해명하시죠. 아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그냥 시합복 입고서 수영 하나도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고 그냥 그거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시간 짬이 나서 한 5분 정도 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에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 하려니까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숨이 차는데 이제 하나 하고 그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는데 숨이 막고 하고 들어가는데 숨이 너무 막혀. 쯤 되니까 이제 한번 뿜었어 내가. 뿜은 거죠? 낀 건 아니죠? 예. 방구는 아마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방구는 뭐 좀 제가 수영하면서 좀 많이 해봤지만 맞아요. 수영하다 방구 저는 되게 힘든 게 그 장거리 훈련하다가 갑자기 그 누가 점심 때 고기 먹었을 때 트름할 때 있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갑자기 호흡할 때 그러면 창훈 씨 그거 그거 한 6피치 해야지 그거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힘들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떠나네. 그러면서 왕갈비. 그 선수촌에서 왕갈비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불지 않고 약간 입만 돌려서 부시는 그분이 이렇게 입만 약간 진짜 입만 약간 돌려서 그거는 이제 장난친다고 하는 거고 장난 말고 훈련할 때 있잖아요. 진심으로 뭐 자영 400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중간에 150 지점에서 맡아진다. 좀 앞에 약간 이렇게. 근데 공감하는 게 수영장에서 방구 끼면 그 수영복에서 잘 안 나와요. 좀 이따가 나오죠 그게. 그리고 그 수영장 수영복에서. 물의 압력 때문에 방구도 끼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방구 끼면 좀 그 엉덩이 뒤에 좀 모여 있다가 갑자기 서거나 했을 때 확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아니 그 수영복 그 위로 올라오죠. 그 수영복 그러니까. 사이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로 허리 쪽으로. 그러니까 허리 쪽으로 한 번에 빡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이제 출발할 때 이제 못 맞고 나가는 거지. 어. 자, 이거 해명했습니다. 장훈 씨 빵꾸 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방구 낀 거 아니다. 순수 실력이다. 네. 네, 뭐 그렇게 이해해 그렇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26년도 1월 2일인데. 1월 2일이군요, 벌써. 네. 뭐 작년에는 이제 뭐 벌써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군요. 네. 벌써 올해가 시작이 됐는데 네. 올해 좀 목표하시는 바 다 이루셔가지고 좀 기록 단축 많이 하시고 네. 원하는 뭐 어떤 테스트 이런 거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네, 지금 들으시는 순간 운동해야 되고.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들 2026년도도 즐거운 수영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